오늘 등산하면서 진지한 얘기하는 팟캐스트 가시죠. 프론티어 팟캐스트. 일단 첫 번째 질문. 주제도 말을 안 했네. 주제는 오늘 떠들어제낄 주제는 불안입니다. 불알이요? 첫 번째 질문은 불안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불안이 뭐라고 생각해? 제가 생각하는 불안은 일단 우리가 막 일상 속에서 스트레스 받는다 이런 말 할 때 있잖아요. 이제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스트레스 같은 게 이제 저는 다 불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화가 난다던가 어떤 일이 잘 풀리지 않아가지고 책상을 다 때려 부수고 싶다던가, 제가 뭐 그런 생각을 자주 하는 건 아닙니다만 약간 한국 사람들 정서상 좀 분노가 이제 가슴속을 다 품고 살잖아요. 약간 그런 스트레스성 분노 같은 것들도 다 불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불안이라고 생각한다. 약간 불안이란 게 되게 큰 범주라고 생각을 하는데 약간 그 큰 범주를 다 설명하기 좀 방대한 것 같아서 그냥 제가 조금 느끼는 그런 어떤 예시를 하나 들어봤습니다. 운동을 안 하고 살아가지고 지금 산 탄 지 한 1분 정도밖에 안 되는데 갑자기 숨이 차기 시작했습니다. 산을 언제 마지막으로 샀는지도 기억이 안 나네. 저는 불안이 초조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SNS 같은 거를 보면은 친구들이 뭔가 하나둘씩 자리를 잡아간다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른쪽. 그럴 때 뭔가 나는 아직 자리를 잡지 못했는데 이런 남과의 비교하는 데서 뭔가 불안이 오지 않을까. 다른 사람들의 시선도 있는 것 같고. 내려가야겠네. 여기 한번 찍어주시죠. 낭떠러지. 그리고 다음 질문으로는 인간이 왜 불안할까? 인간은 기본적으로 그 욕구라는 걸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 가지고 있는 건 그냥 뭔가 처음부터, 예를 들어 그냥 신이 아까 신이라는 존재가 있다 치고 그 신이 인간을 욕구가 있게 만들었다고 칩시다. 그래서 우리는 다 지금 그런 걸 갖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근데 살면서 모두 다 채워질 수가 없잖아요. 그런 세상이 이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개개인들이 그런 욕구를 다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점들에서 뭔가 불안이 찾아온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본인이 원하는 게 있는데 그게 채워지지 않을 때 그런 느낌? 네, 맞습니다. 저는 뭔가 사회적 동물이라서 불안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아까 첫 번째 질문에서 제가 남들과 비교하는 데서 초조함이 올라오고 그것이 불안인 것 같다고 말을 했는데, 일단 인간이 뭔가 기본적으로 남들과 어울려서 지내야 되는 존재다 보니까 그런 초조함이 뭔가 일어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요즘 사람들은 무엇이 불안할까? 뭐가 불안한가요? 아무래도 이제 요즘 사람들은 조금 그렇게 미래가 보장됐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약간 미래에 본인이 뭐를 해먹고 살까, 약간 그런 불안감을 조금 느낄 것 같고, 뭔가 요즘 또 사회에서는 그런 관계에서 온 그런 불안도 있을 것 같아요. 뭔가 그 관계를 사람들이 점점 더 중요시하게 더 느낀다고 생각을 해요. 뭔가 우리가 보기에는 그걸 좀 등한시 여기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지만 오히려 그런 것들이, 그 사람들은 이 관계를 조금 더 약간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가지고 멀리서 볼 때는 약간 좀 소극적이라고 생각을 한다던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뭐지 이건? 이거를 다리가 나와가지고 그럼 이걸 건너서 저쪽으로 가보죠. 저쪽 건너산으로. 그래서 관계를 등한시해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시죠? 그 우리가 볼 때는 관계가 등한시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보이지만 이제 그런 것들은 관계를 조금 더 소중하게 생각해가지고 거기서 불안감을 느껴서 뭔가 우리가 볼 때 저 사람 왜 저래 이렇게 보이게 되는 게 아닐까.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관계에서 오는 그런 불안을 좀 느끼는 것 같습니다. 예전보다
덜 대학이 중요하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긴 하지만 뭔가 아직도 그게 자리 잡혀 있는 것 같아요. 약간 당연히 가야 된다. 최근에 또 수능이기도 했고 당연하게 거기에 놓여야 돼서 스마트폰 보고 뭐 게임하고 하면서 자신만의 시간을 좀 더 추구하는 게 더 멋있다고 생각하는 요즘이지만 그렇게 된 건 얼마 안 됐습니다. 원래대로라면 뭔가 남들과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자기만의 세상에서 계속 살려고 하는 그것과 인간의 본성과 뭔가 부딪히면서 뭐 SNS나 커뮤니티 뭐 사이트 같은 거나 그런 데서 다른 사람이 뭐 얘는 이렇다더라 쟤는 저렇다더라 하는 이야기를 접할 수밖에 없어서 그것 때문에 더 불안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다음은 옛날 사람들은 뭐가 불안했을까? 우선 옛날을 어떤 기준으로 잡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그 옛날에는 다 그런 게 있잖아요. 어떤 신분에 따른 그런 어디 가지? 두 갈래 길이 있는데? like maple story. 일로 가자. 여기 사람 내려오시네. 내려오시면 반대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일로 올라갔다 내려오신 거 아니야? 뭔가 변절리 있는 것 같아서. 몰라. 일단 가보자. 그러면은 그 옛날이 애매하다고 했으니까 조선시대쯤으로 가봅시다. 옛날을. 그래서 뭐 그때는 다 이런 신분의 그런 차등 같은 게 있었잖아요. 약간 높은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이 있고 그런 걸 나누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거를 뭔가 두 분류로 나눠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뭔가 이제 그 약간 좀 평민 계층분들을 예를 들면은 그분들은 아마 지금처럼 풍요롭거나 그렇게 바로 먹고 싶을 때 먹고 막 자고 싶을 때 자고 그럴 수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약간 좀 당장에 먹고 사는 그런 것들에 좀 불안이 있었을 것 같고, 반면에 또 약간 왕이라던가 조금 이제 양반이나 좀 이렇게 나란 일에 좀 관련돼 있는 그런 높으신 분들은 약간 그 또 신분이 있음에 따라 거기서 오는 책임도 더 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나란 일과 직접적인 관련되는 일을 하는 그런 계층이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중압감이나 이런 것에 뭔가 불안을 느끼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리가 있네요. 저는 옛날 사람들이 왜 불안했을까를 생각해보면 생존 때문에 불안하지 않았을까? 옛날에는 뭔가 지금만치 잘 산 시대가 아니다 보니까 뭔가 어떻게 해야 이 가족을 이끌어 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우리 마을을 이끌어 나갈 수 있을까? 뭔가 내가 선택 하나 잘못하면 마을 풍비박산 나고 그러니까 이 나라가 망하고 사회가 무너지고. 그러니까 사회가 무너지고 뭐 안에 일로 가자. 뭐 PC 안에 사람이 있고 뭐 그런 작은 결정들 하나하나가 치명적으로 다가오지 않았을까. 그때는 뭐 물자라던가 뭐 자원이라던가 이런 게 충분치 않았기 때문에 생존과 직결됐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하면 뭐 좆되는데 이렇게 하면 우리 가정이 망하는데 이러한 그런 우리는 지금 이렇게 하면 굶어 죽는데 이렇게 하면 뭐 우리 집 다 파산되는데 이런 경우에 놓인 사람들이 굉장히 적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게 만연해 있어서 당장 먹고 살기 시급하지 않았을까. 그런 점들이 불안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다음 질문은 그냥 저희가 요즘 불안한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어떤 게 불안하신가요? 뭔가 저는 요즘 들어가지고 하루가 되게 짧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되게 뭔가 바쁘게 흘러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 그 속에서 조금 제 취향을 뭔가 잃어가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뭔가 옛날에는 지금보다 시간이 더 많아서 그런 걸 수도 있겠는데 옛날에는 약간 좀 옷에 대한 취향도 그렇게 좀 많이 드러났고 뭔가 음악도 되게 내가 찾아서 듣고 막 영화 같은 것도 약간 좀 되게 심도 있게 본다던가 되게 좀 몰입해서 봤다는 그런 느낌이 났는데 요즘에는 뭔가 좀 시간이 촉박하다고 막 제가 불안을 느껴가지고 노래도 그냥 어디 오고 갈 때 좀 빠르게 듣고 그냥 되게 좀 킬링타임 느낌으로 좀 듣는 느낌이고 뭔가 옷도 되게 그냥 편한 것만 찾게 되고 점점 더 이제 그 취향을 막 버리게 되면서 영화 같은 것도
조금 이제 본 게 기억에 거의 나지 않을 정도로 약간 대충 본다 그래야 되나? 그런 듯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을 살아가면서 되게 뭔가 내 취향을 잃어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뭔가 의도적으로 더 뭔가를 하게 되는 그런 약간 심리적 불안함이라던가 그런 게 막 찾아올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 이거를 뭘 해야 된다, 뭘 배워야 된다, 뭐 일을 해야 된다, 이런 거를 계속해서 막 찾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속에서도 나 취향도 중요하지 하면서 되게 그런 의무적인 되게 심리적 압박감들이 동시에 찾아오면서 그런 게 좀 불안한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 저희가 좀 주변에 사람들이랑 다른 일을 하다 보니까 좀 일의 특수성이 있잖아요. 특수반이에요, 저희. 스페셜 클래스. 어디 있다 물어볼 데도 없고, 사실 저희가 뭐 반팔티도 지금 만들고 있고, 그리고 유튜브도 하고 있잖아.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뭔가 다른 사람들과 동떨어진 삶을 지금 살고 있단 말이에요. 주변에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저희는. 그래서 그거가 뭔가 롱씨가 말한 것처럼 저도 동의를 하고, 취향이 없어지는 것이 제일 불안한 건가요, 그러면? 이제 불안이란 거는 시기마다 다르게 찾아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점들이 저한테는 가장 큰 불안이죠. 여기 밑에 한번 찍어주시죠. 이 내리막길 높이가 보이실라나? 굉장히 가파른데 경사가. 저희나 찍자 그냥. 그래서 요즘 꽂힌 불안이 그거다. 네, 맞습니다. 그거랑 이제 요즘 꽂힌 불안은 그거고, 약간 현대인들도 마찬가지겠는데, 천천히 갑시다. 지금 좀 무섭거든요. 밑에 보면서 천천히 갑시다. 그냥 어느샌가부터는 약간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그런 불안은 계속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 드는 불안은 그런 약간 개성을 잃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불안이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그런 느낌의 불안은 살면서 한 번도 찾아온 적이 없긴 해요. 뭔가 그 취향을 잃는다 이런 적이 없어서 취향이 항상 뚜렷한 편이거든요. 요즘도 그렇고. 그리고 돌아서 글로 가봐야겠네. 사람 안 내려오셨던 그쪽으로. 그래서 취향이 흐려진다 이런 느낌의 불안감은 없는데, 약간 유튜브를 하면서 뭐 저희 반팔티 만드는 거는 막 그렇게 엄청 순조롭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도 나쁘지 않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거는. 근데 유튜브는 뾰족한 취향이 그거잖아요. 아니, 상관없어. 아니 얼굴 안 보여. 우리 얼굴로 빌어먹고 산 사람이 아니라 괜찮아. 그래가지고 뭐 햇빛이 눈부십니다. 선글라스 다들 쓰시고. 맞아, 그 얘기하고 있었지. 유튜브 뾰족한 취향이 무기가 되는 게 유튜버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를 조금 더 갈고 닦으려면 이런 걸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얘기하고, 우리가 좋아하는 음악 추천하고, 그리고 또 필요한 거는 새로운 거를 봐야 될 것 같아요. 뭘 알아봐야 될 것 같아. 새로운 문화 같은 거, 뭐 패션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뭐 요즘 뜨는 인물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알아보는 걸 하면은 뭔가 롱씨의 불안감이 좀 없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거 하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가 그런 것들을 하면은 점점, 물론 유튜브 컨텐츠로도 쓸 수 있지만 약간 저를 더 찾아볼 수 있다는 그런 자아성찰의 관점에서도 도움이 될 것 같아가지고 저는 약간 양방향적으로 되게 괜찮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튜브 하면서 불안하면 어떤 상태가 되는가가 다음 질문이거든요. 불안한 게, 그러니까 그 취향이 흐려지는 상태가 제일 불안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어떤 상태가 됩니까? 저도 근데 겉으로는 막 크게 티는 안 나고, 보통 그런 불안은 언제 찾아오냐, 이제 새벽쯤에 혼자 누워있을 때 찾아오거든요. 그러면은 그냥 누워서 약간 조금 ADHD 상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뭔가 그 불안을 의도적으로 피하려고 핸드폰으로 뭘 보는데, 또 한 번 이런 말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약간 이제 쇼츠를 보다가 뭔가 릴스를 보고 갑자기 이제 또 다른 거를 하고, 막 그 안에서도 핸드폰을 하나를 붙잡고 하는데도 막 여러 가지를 하는 거예요. 뭔가 그런 가만히 있는 ADHD 상태가 되지 않나. 근데 밖에 있을 때는 그런 불안이 찾아오는 게 솔직히 잘 티가 안 나잖아요. 그래서 뭔가 주변인들은 잘 모르는 것 같고,
그리고 또 뭔가를 할 때는 또 그런 잡생각들이 잘 안 들기 때문에 그런 몰입력들이 좀 좋은 편이라서 다른 걸 하고 있을 땐 괜찮은데 뭔가 이런 그냥 혼자 있는 시간 이럴 때 좀 찾아보다 보니까 그때는 뭔가 그냥 누워서 혼자 약간 잡생각이 되게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히 뭘 한다기보다 뭔가에 집중을 못하고 뭐 쇼츠 릴스를 계속 무한 반복하게 된다거나 그런 상태가 되는 거네요. 그러면 네, 그렇죠. 다들 계실 거예요. 그런 상태가 오는 건 다들 그러실 것 같은 느낌이고, 저는 불안하면은 셀프 토크 모드에 들어갑니다. 나랑 대화를 하는 거예요. 계속 그거를 이제 거울을 보고 나랑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 정신병자 모드를 하는 게 아니라 메모장에다 쓰는 겁니다. 이 오른쪽으로 가야 되지? 오른쪽이 없냐? 여긴가? 야, 아니지. 길이 없어. 그래서 메모장에다가 제가 요즘에 제일 불안하게 생각하는 거는 그거죠. 유튜브랑 그 반팔티, 저희 브랜드 프론트맨, 그 두 개인데 그거를 뭐가 불안한지 일단 써요. 뭐 이거를 올렸는데 조회수가 10천 났다, 뭐 이런 걸 쓰는 거죠. 그러면은 그 다음에 내가 거기다가 이제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내가 쓴 거에다가. 그걸 보통 대답 못 합니다. 그러니까 불안하지. 대답을 못 하니까. 그러면은 무슨 말이라도 쓰는 겁니다. 그냥 거기다가 뭐 때문에 망했다, 뭐 기분 족같다, 뭐 어쩌고 저쩌고 쓰는 거예요. 그러고 그 내가 화난 거를, 일로 가죠. 화난 거를 다 지워야 돼요. 내 감정을. 그리고 그냥 상태만 남겨두는 겁니다. 마지막에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팟캐스트를 찍었는데 존망했다. 그러고 거기다가 내가 아니 씨발 이거를 보고선 구독을 안 한다고? 뭐 이런 식으로 써놨어요. 제가 만약에. 그러면은 그건 그냥 화낸 거잖아요. 구독을 왜 안 해? 하고 남 탓하고 화낸 거잖아요. 그런 걸 지우고 그냥 팟캐스트를 했는데 존망했다, 이것만 남기고 왜 망했을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걸 쓰는 겁니다. 지난 저희 팟캐스트 한 3개 정도 망했잖아요. 그런 것들 왜 망했을까 하면은 근데 배경이 너무 병원 같아, 이런 거를 쓴다든지. 그래서 저희가 지금 등산하면서 해보는 거고. 그런데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쓰는 거죠. 배경이 없어. 그럼 뭐 스튜디오를 구해야지. 스튜디오 구할 돈이 없어. 뭐 그러면 씨발 돈 없어가지고 이거 씨발 유튜브도 돈 있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써놨겠죠 제가. 그럼 그걸 지워. 배경 없으면 어떡해? 나가. 자연이 배경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내 질문에 내가 자문자답을 하면서 나름의 해답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러면 없어집니다, 불안이. 여러분 한 번씩 해보시고, 뭐 해봤는데 안 됐다고 남 탓하지 마시고. 다음 질문은 불안할 때 하는 루틴, 이거 얘기해보죠. 저는 근데 방금 얘기한 게 루틴이라서 어떤 게 있으신가요? 그래서 한 번에 다 하시길래 넘어간 줄 알았는데 저는 뭐 말씀을 드리자면 뭔가 한 번에 오는 불안이 아니라 그런 점차적으로 오는 불안은 운동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약간 해소를 한다고 해야 되나? 그런 쪽으로 해결을 하는 것 같고, 이제 갑자기 확 찾아오는 불안은 막 새벽 3시에 불안이 찾아오면은 그때 운동을 할 수 없잖아요, 헬스장 가가지고. 그때는 그냥 잠을 자려고 노력을 해요. 최대한 조용한 걸 틀어놓는다던가. 그러니까 막 ADHD 아까 말했던 그 상태가 오는 거를 조금 참고 되게 이겨내려고 노력을 하면서 딱 유튜브에 한 영상을 정착을 해가지고 어떤 되게 조용한 약간 책 읽는 그런 오디오북 같은 거를 틀어놓는다던가, 아니면은 제가 좋아하는 조용한 음악 같은 거를 이제 틀어놓는다던가. 그러고 이제 핸드폰을 꺼놓은 다음에 뭐 유튜브를 틀면 뒤집어 놓겠죠. 그런 다음에 그냥 누워서 그거를 최대한 잡생각을 떨치려고 약간 그 모드에 들어갑니다. 그때 듣는 뭐 음악은 되게 라디오헤드 노래 같은 거 되게 자주 즐겨 듣고, 아니면 뉴에이지 같은 좀 차분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음악은 이제 사카모토 류이치 음악을 많이 듣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틀어놓고 최대한 좀 잡념을 비우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합니다. 또 그 석가모니 말씀 같은 거 이제 유튜브에 그런 책으로 오디오북 영상이 있거든요. 그런 거 그냥 틀어놓고 있으면은 되게 좀 머리가 맑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걸 틀어놓고 그냥 잠이 올 때까지 이렇게 누워 있습니다. 뭐 그게 루틴인 것 같아요, 저는. 괜찮은 것 같네요. 그러면 안정적인 게 좋은 걸까? 안정적인 게 좋은 걸까요? 저는 뭐 안정적인 게 인간 심리 상태에는 되게 좋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그 좀 결국 자기 발전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그 안정이 오래 가다 보면은 뭔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요소들이 줄어든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물론 뭐 그렇다고 의도적으로 불안을 찾아오게 만든다거나 그런 식은 아닌 것 같고, 그냥 어쩔 수 없이 찾아오는 거잖아요, 불안은. 그래서 그런 불안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지 발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나친 안정 추구보다는 불안이 오면 받아들이는 게 제일 현명한 선택인 것 같고, 안정적인 것도 물론 좋지만 그 안정적인 상황 속에서 무조건 안정적일 수는 없거든요. 왜냐면은 안정이 있다는 것은 언제 그 안정이 사라질지 모른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무조건 안정적인 상태는 없다 생각하고, 그 속에도 불안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안정적인 단어보다는 그 안정적인 상태를 지속적으로 뭔가 의무감에 추구하는 그런 상태가 전 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직종에 따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월급이 변하지 않는 직업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그분들은 약간 안분지족 마인드를 갖는 게 좋은 것 같긴 하고, 그게 자기한테 맞으면 그러면 좋은 것 같고, 왜냐하면 그분들이 불안하다고 해서, 물론 그분들도 직급이 오르면 월급이 오르지만 어느 정도 이상으로 올라갈 수 없는 그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직장인이라면 예상 가능한 월급을 받고 예상 가능한 연봉을 받고 이러니까 불안해서 계속 졸자 그냥. 불안해서 좋을 거는 없다고 생각해요. 직장인이면 변할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변하고 싶으면 직장을 그만둬야지, 그 사람들은. 근데 자기가 직장이 맞고 그러면 그냥 아까 롱씨가 말한 그런 방법을 한번 써보시면서 불안감을 조금 달래시는 게 나은 것 같고, 만약에 자기가 갔다가 노력이라고는 안 할게요. 결과를 내는 것만큼 돈을 버는 사람들이면 안정적인 게 제일 나쁘다고 생각해요. 안정적인 게, 마음이 안정적이면 시도를 별로 안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조금 사람이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어요. 결과값만큼 돈을 벌어가는 사람들이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안정적인 상태가 된다, 그러면은 좆됐다고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발전은 없고 퇴보만이 있다. 그런 사람들은 저는 억지로 불안감을 심어줄 필요도 있다고 생각해요. 뭔가 시도를 한다든지, 이제까지 했던 것과 다른 것을 해서 나 이제 망했는데? 이런 기분을 한 번씩 느껴보는 것도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런 방법이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주장해 봅니다. 그러면은 불안의 장단점, 방금 말한 것과 포함돼도 되고, 뭐 새로우면 더 좋고. 불안의 장점, 장단점. 그래서 장점부터 뭐 말을 해보자면, 앞에 했던 얘기와 뭔가 이어지는 느낌인데, 그 불안을 통해서 결국에는 인간은 발전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불안이란 거는 욕구가 충족되지 못했을 때 찾아온다고 그렇게 생각한다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와 이어서 얘기를 해보자면, 충족이 안 되면은 그 불안을 결국에는 사람들은 이제 충족을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결국에는 그런 욕구들을 하나 둘씩 채워져 나가고, 만약에 현명한 사람이라면 만약에 본인이 그런 돈에 대한 욕구가 있으면은 돈을 더 벌려고 노력을 할 것이고, 약간 예쁜 여자에 대한 욕구가 있으면은 그런 이제 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조금 더 뭐 노력을 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불안을 느끼면서 뭔가 자신에게 단점인 부분들을 점점 더 보완을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게 장점인 것 같고, 근데 이제 반대로 단점은 딱 똑같은 상황인데 거기서 대처를 잘못하는 거죠. 대처를 잘못하게 되면 그 불안에 휩쓸려서 본인의 주체를 찾지 못하고, 본인의 단점을 보완하기보다는 뭔가 점점 자기 연민에 빠진다던가 자기를 망가뜨리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대처를 잘못했을 때는 좋은 부분들도 있지만 그거를 잘못 이용을 하게 되면은 그 불안에 점점 더 본인을 갉아먹게 돼서 더욱 그 불안의 안 좋은 상태로 이어지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저는 단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합니다. 근데 자기 연민에 빠질 수 있다는 게 아주 좀 치명적인 단점인 것 같네요. 불안의 장점은 저희 같은 경우는 불안한 그 경우가 뭐 지금 당연히 지금 저희가 수익 창출이 되고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겠지만, 불안한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안 불안한 경우가 없는 거지, 사실 보면. 그것이
장점이라고는 없을 것만 같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불안이 움직이게 하는 엔진 같은 겁니다. 불안하니까 뭐라도 하게 되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뭐 그 속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기도 하고 새로운 시도가 나오기도 하고. 오씨. 그래서 불안한데 엔진이 켜져 있는 상태인데 계속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면은 조금 자기를 좀 파먹는 것 같아요. 기름만 다는 거지 그냥. 행동을 하지는 않고 자기를 좀 파먹으면서 뭐 그냥 술만 계속 마신다거나. 근데 그게 또 좋을 때도 있긴 해요. 술 가끔씩은. 근데 맨날 그런다거나 뭐 그냥 누워서 맨날 뒹굴뒹굴만 한다거나 그럼 그냥 기름이 다 떨어져서 자기 연민 상태로 가지 않을까. 근데 그게 엔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틀린 선택이어도 뭔가를 하게 됩니다. 근데 뭔가를 하면 틀린 선택은 없더라고요. 그냥 결과가 나오니까 그걸 보고 영감을 받아서 또 다른 행동을 할 수도 있고, 그게 뭔가 장점이자 단점인 것 같고, 그리고 불안감을 해소를 못하면 자기를 계속 파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를 계속 스스로 파먹잖아요. 해소를 못하고. 그러면은 망가집니다. 병이 생겨요. 정신적으로. 대학 다닐 때 그랬던 적이 있는 것 같고, 제가 디자인과를 나왔는데 디자인과는 가면 안 됩니다. 디자인과는 원래 평가를 굉장히 많이 받고 거기 들어갈 땐 디자인이 예술인 줄 안단 말이에요. 근데 첫 시간에 그 예술인 줄 아는 학생들이 대가리를 다 깹니다. 교수님들이. 디자인 예술이 아니야. 디자인이 서비스직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해. 그러니까 여기 가면은 나 디자이너네? 뭔가 이런 뭔가 I'm the king 뭐 그런 느낌으로 가가지고 다 앉아있을 거 아닙니까? 1학년들이 거기에 족밥들이 가가지고 앉아있는데 거기 대가리에 그 두더지 잡기로 망치를 다 깨는 거예요. 머리를. 너 이거 예술인 줄 알고 지원했지? 예술 아니야 이거. 너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다. 이런 식으로 머리를 다 깨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1차적으로 자존감이 깎이고 피드백을 받는데 거기에 온 친구들이 대부분 자존감이 높은 상태로 대학을 입학을 하는 거예요. 근데 계속 이거 별로다 저거 별로다 이거를 4년 내내 듣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온전한 정신으로 있을 수 있겠습니까 거기? 그래서 제가 한 언제였더라? 3학년이었나? 그때쯤에 조금 트리피해졌습니다. 약간 저는 원래 좀 자신감이 넘치고 이런 타입인데 자신감을 잃지는 않았어요. 근데 하지만 뭔가 딥하게 빠진다고 해야 되나? 그런 상태로 갔어요. 뭔가 본질이 뭘까? 이런 식으로 딥하게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울해져요. 사람이. 그러니까 그것도 거짓말이었을 수도 있어. 자신감이 있었다는 것도. 내가 체면 거는 걸 수도 있어. 근데 그것이 나름 도움이 되는 게 그 전까지 뭐 제가 뭐 잘 살아오진 않았습니다만 거의 같이 학교 다니는 친구들이 도움을 많이 줬어요. 그 뭔가 그 혼자 딥하게 빠져가지고 우울해 있을 때 좀 머리채 잡고 꺼내줘가지고 좀 괜찮아졌습니다. 그런 데서 약간 저는 그 전까지는 모든 일을 저 혼자 다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살았거든요. 근데 이게 한번 트리피해지니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반드시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불안감을 해소를 잘 해야 된다. 사람으로 혹은 뭐 롱씨가 말한 대로 뭐 음악으로.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지 않나. 그리고 다음으로는 불안을 다룬 창작물 추천할 거 뭐 있나요? 저는 그 라디오헤드의 엑시트 뮤직이라는 곡인데 이게 그 OK 컴퓨터 앨범의 수록곡이기도 하면서 그 영화 로미오와 줄리엣의 그 주제가로 쓰였던 곡이에요. 그래서 이 노래의 가사가 전반적으로는 약간 그 사랑의 도피에 대한 그런 구성을 하고 있는데 그 앨범적인 구성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 OK 컴퓨터라는 앨범이 급속도로 기계화된 사회에서 오는 뭔가 인간 관계의 단절이라던가 감정의 공허, 어떤 빈곤 그런 거를 다룬 앨범이란 말이죠. 근데 그 엑시트 뮤직이 약간 사랑에 대한 도피의 그런 가사를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걸 앨범적인 관점에서 한번 풀어보면은 그런 기계화된 사회 속에서 인간이 뭔가 피폐해지고 감정 속에 빈곤이 찾아오게 되면서 결국 우리는 도망가는 것밖에는 답이 없다. 그런 식으로 가사가 저는 들렸어요. 그래서 되게 뭔가 로맨틱한 가사 이면에는 그런 현재 상황에 대한 불안 때문에 도망가고 싶어하는 그런 인간의 모습이 그려지는 그런 곡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뭔가 불안적인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고 또 이제 영화 하나 더 추천드릴 게 있는데
레퀴엠이라는 영화거든요. 이제 그 영화는 그 등장 인물들이 뭔가 되게 불안정한 상태에서 되게 안 좋은 선택들을 하게 되면서 각자 다 파멸로 빠져들어가게 되는 그런 걸 다룬 영화인데, 결국에는 그 주인공들이 겪고 있던 뭔가 금전에 대한 그런 불만족이라든지 아니면 뭐 인간관계에 대한 불만족이라든지 그런 소외감이나 고립감, 그런 것들에 대한 불안을 느끼면서 안 좋은 선택을 하게 된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 영화를 뭔가 또 불안적인 관점에서 한번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라디오헤드의 엑스티 뮤직이랑 그다음에 레퀴엠, 이 두 개 추천드리겠습니다. 근데 불안한 사람들한테 추천하는데 불안한 노래와 불안한 영화를 추천하는 이유가 뭔가요? 불안을 주제로 다룬 거라고 해가지고 저는 그냥 불안을 주제로 다룬 거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질문이 만약에 불안한 사람들에게 추천을 해주고 싶은 노래였으면 약간 좀 희망적인 거를 가지고 왔을 텐데, 그냥 이거 질문 자체가 다룬 창작물이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다룬 거를 생각을 하고 가져왔는데, 그럼 불안한 사람들은 보면 안 되겠네요. 그러니까 원래 의도대로라면. 그죠, 이거 불안한 사람들이 보면 좋다는 것 같긴 한데, 그냥 봐요. 말했으니까 뭐 알아서 해석하시겠죠. 근데 이게 그런 게 있어요. 약간 교훈 마냥 이게 또 어두운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를 보는 사람의 상태가 중요하긴 해요. 근데 이걸 반면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얼마나 그런 선택들이 인간을, 한 개인을 파멸적으로 몰고 오게 하는지 그런 거를 여실히 잘 보여주는 그런 영화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거를 만약에 느꼈다면은 본인이 어떤 전환점이 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저는 이런 영화나 노래를 들을 때 좀 제가 권유드리고 싶은 태도는 이입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감은 하되 내가 그 사람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넌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그 길로 가면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것 같아요. 그걸 만약에 보고 라디오헤드 오케이 컴퓨터를 들었어. 맞아. 세상이 기계화되고 뭐 AI 나오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점점 없고, 맞아, 이게 세상이야. 이게 우리야. 그래서 불안한 거야. 이런 식으로 합리화를 하면 안 돼요. 그건 그 작품입니다. 그냥 그 작품 속에서 공감은 하되, 맞아, 거기에 있는 주인공이 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면 트리피해져요. 진짜 그러면 딥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권유하고 싶은 태도는 그 주인공이 그런 사람이야. 나도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어. 그럼 걔보다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본인이 그 사람이 아니에요. 당신은.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리고 저는 플레이리스트를 열어보고 있습니다. 이거 좋네요. 이거 안 보이시나? 시잼의 어떤. 근데 여기서 생각을 계속하는 그런 생각의 굴레에 갇혀버렸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계속 생각을 멈출 수가 없고 꼬리에 꼬리를 계속 물고. 근데 이게 혹시 모릅니다. 또 뭔가 하시고 만든 걸 수도 있어가지고 정확한 해석은 아닐 수도 있어요. 이게 생각의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걸 이제 해소를 못 하거든요, 이 노래에서. 근데 이 과정이 좀 불안할 때 제가 하는 행동이랑 비슷해가지고 한번 추천을 쓱 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안한 사람들에게 한마디. 저는 이 점은 뭐 불안은 뭐 다들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막 누가 누군가에게 막 알려주고 가르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각자 뭔가 그걸 해소해 나가야 되는 그 숙제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뭔가 방법을 제시하기보다는 본인에 대해 더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뭔가 몰두를 할 수 있게 되고, 그거를 통해서 이제 불안을 좀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다 같이 함께 본인을 찾아 나가는 그런 시간을 가지자고 한번 감히 말씀을 드려봅니다. 본인을 찾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은 말하신 방법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 막 자기랑 대화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은 본인이 뭘 원하고 뭐를 바라는지 조금 더 솔직해질 수 있지 않을까. 아까 이제 대표이 씨가 말씀하신 거는 약간 조금 그런 유튜브적인 거를 중점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약간 그런 건 되게 여러 방면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본인과의 대화라는 거는. 그래서 자기 욕구에 대한 그런 것들, 만약에 불안이 찾아오면은 왜 불안이 찾아왔는가, 끊임없이 본인과 만약에 대화를 하게 된다면은 본인이 하고 싶은 것도 더 찾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봄으로써 자신을 알아갈 수 있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본인과
대화를 해보면 좋을 것 같다. 그런 시간을 가지면 괜찮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저는 셀프 토크 추천드리고, 누가 어차피 그렇게 본인이 하는 걸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한 번 한다고 안 돼요. 계속 해야 돼. 처음에는 막 어찌할 바를 모르거든. 그냥 저 처음 했을 때도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그냥. 근데 그게 처음에 그렇게 한번 쓰잖아요. 그리고 그거 막 메모장에 저는 쓰거든요. 메모로 고정을 해놔. 그리고 메모장에 들어갈 때마다 거기 한번 들리는 거임. 그래가지고 언젠가 그 문제가 본인으로 인해서 해결이 될 겁니다. 저는 그랬기 때문에. 근데 안 될 수도 있어요. 저는 그랬다고요. 그냥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오늘 처음으로 등산 팟캐스트 해봤는데 어땠어요? 일단 약간 시간 가는 줄 모르게 했고, 뭐 보시는 분들도 배경이 새롭겠지만 이제 찍는 입장에서도 새롭거든요. 그래서 재밌게 촬영을 했던 것 같고, 다만 이제 앞으로 계속 이걸 하려면은 체력을 좀 더 길러야 되지 않을까. 지금 좀 힘들어. 힘들고 막 덥고 하기 때문에 유산소를 좀 평소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걸로 할까 그냥 유산소를. 평소에도 하긴 해야 되죠. 근데 이게 실제로 걸으면 생각이 더 잘 난대요. 우리가 그 옛날에 돌아다니면서 생각을 하게 만들어져가지고 사냥을 해야 돼서 실제로 걸으면서 생각하면 생각이 좀 더 잘 난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렇다고요. 마무리할까요? 하나 둘 셋 하면 눌러주세요. 하나 둘 셋.